민승기 회장의 뉴욕 한인회가 뉴욕 한인회관의 옆 건물 소유주와 공동 투자 회사를 설립하고 투자 유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4월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뉴욕 총영사관에는 4,000명의 유권자가 재외 선거 등록을 마쳤습니다. 뉴욕시가 이민자 학부모를 위한 통번역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시민권자인 60대 한인 남성이 3개월째 북한에 억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어 정규과목 채택추진위원회가 미주 한국어재단으로 개명하고 새로운 도약에 나섰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민승기 회장의 뉴욕 한인회가 뉴욕 한인회관의 바로 옆 건물 소유주와 공동 투자 회사를 설립하고 투자 유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동포공청회와 언론 홍보 등의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승기 측 뉴욕 한인회는 10일 퀸즈 글로벌 리더십 파운데이션에서 이사회를 열고 뉴욕 한인회관 투자회사 설립건을 가결시켰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뉴욕 한인회관의 옆 건물 소유주와 함께 공동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뉴욕 한인회 재개발을 위한 투자 유치를 모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승기 측 뉴욕 한인회는 이미 뉴욕 한인회관 옆 건물 소유주와 공동 투자회사를 설립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투자 전문 회사인 MHP사로부터 투자 유치를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금 유치 규모 목표는 6천만 달러 이상으로 산정했고 투자 유치에 따른 재개발 방식은 신축과 증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승기 측 뉴욕 한인회는 재개발안이 구체화되면 동포사회 공청회와 언론 홍보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뉴욕 한인회관 매각 및 장기리스 의혹에 휩싸였던 민승기 측 뉴욕 한인회가 이번에도 충분한 홍보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투자회사 설립건을 추진하면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는 4월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뉴욕 총영사관에는 4,000명의 유권자가 재외 선거 등록을 마쳤습니다. 전 세계 재외 공간 가운데 선거인 등록자가 4번째로 많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재외 선거 등록 결과에 따르면 9일 기준 뉴욕 총영사관에는 3,990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전체 유권자 수 11만 5,359명의 3.4%로 조사됐습니다. 미주 공간 중에는 두 번째, 전 세계 공간 중에는 네 번째로 많은 규모로 지난달 28일 1.2%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재외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참여했던 재외선거인이 영구 명부제 도입으로 통합되면서 등록인 수가 많이 늘었다며 영구 명부제에서 미등재된 재외 유권자들에게는 별도로 이메일과 전화 안내를 통해 국외 부재자 신고 신청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외선거 등록을 마친 유권자를 세계 공간별로 보면 일본 대사관이 6,7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오사카 총영사관 5,524명, LA 총영사관이 4,536명 등으로 뉴욕 총영사관보다 앞섰습니다. 전체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자는 82,529명으로 등록률은 4.17%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는 다민족 학부모들을 위해서 한국어 등 9개 언어로 된 통번역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르멘 파리냐 뉴욕시 교육감은 이민자 학부모를 위한 통번역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르멘 파리냐 뉴욕시 교육감과 뉴욕 이민자연맹은 11일 PS 126 초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민자 학부모들의 통번역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든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전화로 제공하고 있는 통역 서비스를 오후 5시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학부모들에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로필드 서포트 센터에는 9명의 언어 지원 코디네이터가 추가됩니다. 파르냐시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언어 장벽을 없애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통번역 서비스 확대를 교육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학교와 커뮤니티 간 관계를 강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공립교는 한국어 등 9개 언어에 대한 통번역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 이민자 연맹의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영어가 서툰 이민자 부모 가운데 26%는 모국어로 번역된 학교 통지문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미 시민권자인 60대 한인 남성이 3개월째 북한에 억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NN과의 인터뷰가 공개됐는데요.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돼 북한에서 투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CNN은 11일 미 시민권자 김동철 씨가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돼 북한에서 투옥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김 씨는 평양에서 이루어진 인터뷰에서 한국 보수층을 대신해 2013년 4월부터 군사기밀과 스캔들 관련 사진을 촬영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전직 북한군으로부터 USB와 사진기를 넘겨받다가 함께 체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또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 거주하다가 2001년 중국 옌벤 조선족 자치주로 이주한 뒤 무역회사의 사장으로 일하면서 북한 함경북도 나선시로 통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많은 한국인이 자신에게 북한에 대한 증오를 주입했다며 북한 체제를 파괴하고 반정부 사상을 전파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CNN은 김 씨의 억류가 사실일 경우 현재 북한에 억류된 유일한 미국 시민권자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CNN은 이날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캐나다인 이면수 목사의 육성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임 목사는 자신이 주 6일 하루 8시간씩 농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어 정규과목 채택추진위원회가 미주 한국어재단으로 개명하고 새로운 도약에 나섰습니다. 임원진도 보강하고 조직 개편도 단행했습니다. 한국어 정규과목 채택추진위원회는 10일 2016년 정기총회 및 신년 할애식을 열었습니다. 위원회는 이날 미 동부 지역에서 한국어 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정초의 높아진 위상에 발맞춰 명칭을 미주 한국어재단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주 한국어재단에 따르면 명칭 변경뿐만 아니라 강화된 단체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임원진도 보강하고 조직 개편도 단행했습니다. 김영덕 현 회장과 함께 공동회장으로 이선근 박사를 추대하고 이광호 전 공동회장을 이사로 선임했습니다. 또 홍태명 재정부장이 사무총장에 임명되고 재단의 법률 자문을 위해 박종원 변호사가 합류했습니다. 또 실무진으로는 한국어반 개설위원회와 교사지원위원회, 정기심포지움위원회 등이 설치됐습니다. 김영덕 이선근 공동회장은 새롭게 출발하는 미주 한국어재단이 더욱 활발한 활동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재산세 인상률이 4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재산세는 2014년과 비교하면 2.4% 인상됐는데요. 특히 한인 밀집 지역은 더 큰 인상폭을 보였습니다. 11일 에즈버리 파크 프레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뉴저지주 재산세는 평균 8,354달러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평균 재산세 8,161달러와 비교하면 2.4% 올랐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는 지난 2010년 재산세 인상률을 2%로 억제하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인상폭은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북부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 역시 대부분 재산세가 인상됐습니다. 한인 인구가 절반이 넘는 팰리세이즈 파크는 2015년 평균 재산세가 8,848달러로 1년 전인 8,431달러보다 4.9% 인상됐습니다. 잉그루드 클립스는 11,802달러로 7.3%, 에지워러는 7,859달러로 5.4% 인상됐습니다. 리츠필드도 8,406달러로 3.4% 올랐습니다. 포트리는 1,300달러로 2%, 레오니아는 12,055달러로 1.9% 올랐습니다. 한편 버겐카운티에서 평균 재산세가 가장 높은 곳은 알파인으로 2888달러를 기록했고 테너플라이는 2.4% 오른 19,254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데마레스트는 3.1% 오른 17,937달러로 세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스마트건은 소유자의 지문을 인식해야만 총을 쏠 수 있는데요. 뉴욕시 감사원 등이 시경에 스마트건 구매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경이 구매해야 제조사들도 제조에 나서고 사용이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킴 제프리스 연방 하원 의원은 11일 스캇 스트링어 감사원장 및 시민단체 대표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총기 사고 현실을 지적하며 스마트건 구매를 촉구했습니다. 스마트건은 반도체 칩을 이용해 총기 소유주의 지문을 인식해야만 격발할 수 있는 총기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경 소속 경찰의 총기 구매 가능 목록에는 스마트건이 빠져 있습니다. 제프리스 의원은 이 리스트에 스마트건이 포함되면 총기 제조업체들이 스마트건 제조에 적극 나서게 되고 안전한 총기 사용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트링어 감사원장은 시경은 국방부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총기 구매 그룹이라며 구매력을 이용해 업체들에게 스마트건 제조 압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프리스 의원 역시 대다수 총기 제조 업체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스마트건을 만들지 않고 있다며 이를 막을 수 있는 길은 구매력을 이용해 강제성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에서 택시 승객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이 타겟이 되고 있는데요. 늦은 시간 택시를 이용할 때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에서는 1,439건의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4년도 1,354건보다 6%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낯선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케이스는 117건에서 155건으로 급증했고 택시 안에서의 성폭행도 10건에서 14건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통계는 성폭행 사건만 집계한 것으로 성폭행 미수와 추행, 음란한 행동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더모쉐아 NYPD 운영국장은 맨하튼의 술집이나 클럽을 이용한 여성들이 택시를 탔다가 외딴 곳에 끌려가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밝히고 특히 우버 등 택시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택시 내 성폭행도 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폭행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택시 노동자 연합 측은 택시에 탑승할 때 TLC에서 허가받은 택시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차량 등록증과 메달리언 번호 등을 적어놓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중국의 한 업체가 한국의 놀이동산을 그대로 옮긴 것 같은 짝퉁 놀이동산을 선보였습니다. 한국의 놀이동산으로 떠나는 수십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을 붙잡기 위해서 복제 놀이동산을 만들었다는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넓은 야외 호수 한가운데 하늘색 지붕이 인상적인 고성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모노레일을 타고 안으로 들어오면 동화 속 세계를 옮겨놓은 듯 다양한 조형물들이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언뜻 보면 한국 롯데월드 놀이동산을 떠올리게 하지만 실제는 지난 6월 완공된 중국 놀이동산 로먼 유 파크입니다. 是全球最大的都市型室内主题乐园之一，冒险之旅、欢乐广场、传奇岛6大主题区设立了30多项游乐项目。 햇볕이 들어오게 설계한 실내 유리돔 천장 아래 펼쳐진 각국의 이국적인 건물과 인테리어가 너무 흡사합니다. 20층 건물 높이의 자이로 드롭도 선보였고 길거리 공연도 낯이 익습니다. 夏天来了这里可以享受空调，冬天这里有暖气，365天的一个全天候的营业过程。 실제 한국 테마파크 건설에 참여한 업체가 지었다는 이 시설은 중국의 재벌이 롯데월드를 방문한 뒤 감탄해 그대로 베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롯데월드를 찾은 외국인 손님은 전체의 4분의 1인 180만 명. 이 가운데 상당수가 중국 관광객들로 이들의 발길을 붙잡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27년 전인 1989년 지어진 한국의 테마파크를 따라한 중국의 놀이동산.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시설과 창의성 없는 표절로 중국 네티즌들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인 여성 48세 박모 씨가 조기 유학을 온 16살, 14살 한인 남매를 6년간 학대한 혐의로 지난 8일 체포됐습니다. 박 씨는 아동보호법 위반, 노동력 착취, 3급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매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된 기소장에 따르면 남매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온 후 새벽 2시까지 집안일을 했고 허락 없이 잠자리에 들지 못했으며 박 씨를 마사지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또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엔 폭행당했다고 밝혔습니다.
2016 세계대학 토론대회에서 한인 남학생을 포함한 하버드 대학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하버드대 2학년생 한인 서보 씨가 포함된 팀의 우승은 하버드 대학 역사상 두 번째로 기록됩니다. 이들은 결승전에서 전 세계적 빈곤이라는 주제로 논리를 펴 15분간 토론 끝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서 씨는 학교에서 정치 이론 수업을 수강한 덕분에 우승에 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92명의 탈북 난민이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에는 14명의 탈북 난민이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192명에 달합니다. 탈북민들은 연방의회의 북한 인권법을 근거로 난민 지위를 받고 미국 정착 1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부 뉴저지 카지노 설립을 위한 주 헌법 개정안이 타결됐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개정안 관련 세부 사항을 합의하고 오는 11월 본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붙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정안은 북부 뉴저지 등 타 지역에서 카지노를 설립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2개 발급하고 자격은 현재 아틀랜틱시티에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제한하며 운영권 입찰 이후 최소 10억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화창하지만 바람이 불고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9도, 섭씨 영하 1도, 밤 최저 기온은 23도, 섭씨 영하 5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구름만 약간 끼고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금요일은 흐리고 밤늦게는 비가 오겠지만 포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